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 꼭 짚어봐야 될 이 현안이 오늘의 주제예요. 맞습니다. 이 논란이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포항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죠.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시민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또 중요하고 접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지금이 중요한지 시시콜콜 택시에서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볼 텐데,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 6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네. 이런 얘기예요. 이제 1년 6개월 정도밖에 맞아요.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포항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무엇이 문제인지 이분을 모셔서 한번 시시콜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줄 특급 도우미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첫인상으로만 봐서는요, 네. 뭐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소직하실 것 같은데, 그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오셨어요? 그건 한 10년이 다 됐죠. 오랫동안. 네. 그런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니 참 답답하죠. 그러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연말에 하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사정이 좀 급박하고 그렇죠. 심각한 부분이긴 네. 하지요. 어떤가요? 많이 심각하죠. 심각하고 지금 다른데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또 관광 도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요.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택시를 통해서 네. 이동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20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020년 6월에 무슨 일이 있길래 2020년 6월을 짚어서 이렇게 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 6월까지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인 영산만 산업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또 그리고 인근 주민들하고도 그때까지만 이곳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시민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촉박한 거죠. 2020년 6월 포항시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인 영산만 산업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직영해야 할 상황인데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이전을 요구해왔고, 초대형 민원을 의식한 포항시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이제 1년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영산만 산업이랑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대책이 없었을까요? 실질적으로 한 5년 전에 벌써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또 지금 이제 설계하고 또 시공을 하다 보면 그냥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민분들이 이걸 궁금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 처리가 지금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래야지 이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위탁 처리된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음식물 처리가 그럼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정에서 내보내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수거를 해서 네. 영산만 산업으로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반 그 음식물 쓰레기 남은 부분은 사료라든가 퇴비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고요. 거기서 나오는 고농도의 은폐수는 은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포항시 전체에서 나오는 은폐수 양의 한 60%밖에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40%는 그 당시에 이제 넘쳐서 처리가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네. 네. 그러면 2013년도에 그 은폐수 처리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은폐수가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요? 그전에는 이제 바다에 투기를 했죠. 그전에는 국제법이 그것을 이제 묵인을 해주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처리 시설을 만든 것이죠.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순간 궁금해졌어요. 네. 60%밖에 처리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지금 100% 전부 다 포항시 안에서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항의 음식물 쓰레기는 뭐 다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게 참 웃기는 게 예. 그걸 한국환경공단에서 포항시의 위임을 받아서 설계하고 지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그게 웃기는 게 100이 나온다고 하면 60%밖에 처리를 못하도록 설계가 일시당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이제 그랬을까요? 거짓말을 하고 예. 다 되는 것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 가동을 하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과부하 걸려버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관광 처리니까. 그러다 보니 거의 배가가 되니까 결국에 이제 과부하 그래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할 수 없이 포스코에 한 10% 예. 또 울산에 우리가 연간 한 10억 정도 돈을 주고 다 타 지역으로 지금 또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하수정만 처리해서 약간 일부 처리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죠. 우리 쓰레기를 우리 안에서 처리 못하고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네. 또 다른 도시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거의 별로 없죠. 별로 없고 포항시만 시범적으로 딱 걸린 케이스인데 어떻게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그가 또 포항시하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걸 제대로 그 6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네. 돈만 124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낭비한 그런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죠. 집에서 밥 먹고 나서 음식물이 남았어. 네. 우리 집에서 60%는 우리 아버지가 버리고요. 나머지 옆집 갖다 주는 거네. 그러니까요. 버려주세요 하고. 그러니까요. 민망하다 좀 그죠? 그런 셈입니다. 아니 은폐수 처리장을 새로 만드는 마당에 왜 100% 소화도 안 되는 용량으로 했는지도 그러게. 조금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했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포항시에서 한국환경공단에 돈을 그만큼 주고 했을 때는 제대로 관리도 하고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지켜보지 못하고 몰랐다는 게 좀 더 큰 문제가 되고요. 네. 또 그런 한국환경공단도 그런 국가기관에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또 이런 시설을 만들어 60%밖에 처리 못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게 더 기가 찰나오르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포항시와 또 한국항공공단이 또 지난번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죠?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2017년 작년이죠. 네. 7월 7일 날 포항지원에서 이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청구한 70여 원의 그 비용이 아닌 50%만 29억 정도만 한국관광공단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에 포항시가 돈만 주고 당신들은 왜 관리를 안 했느냐 그 책임을 반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한국관광공단과 포항시가 둘 다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본 것이죠. 네. 그러면은 포항시 입장에서는 애만 돈 쓰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예를 들어 물려준다고 하여도 네.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세금입니다. 또 포항시에서 다시 그 돈을 더 낸다 해도 또 세금이죠. 그러네요. 이러나 저러나 어떤 국민들의 세금만 결국 이제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민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2020년도 6월에 대란이 온다. 그러면은 진짜 쓰레기 버릴 때 없어지는 거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대책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하면 나와요? 2020년 6월이 되면은 네. 사실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집집마다 이제 아파트에 그냥 이렇게 쌓아 놓든지 뭐 다른 좀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 사실 그죠? 그죠.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이제 한 지금보다도 한 40% 50% 정도의 더 비용을 지불하고 또 위탁으로 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행정 자체가 벌써 한 5년 6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행정행위가 이제서야 겨우 그냥 첫 발을 떼니까 참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약간 지금 발등에 지금 불 떨어진 격이네요. 불 정도가 아닌 것 지금 같아요. 해도 늦죠. 많이 네, 늦죠. 많이 늦었죠. 지금 뭐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시작을 해서 언제 다 할까 싶고. 그렇죠. 그러게. 네. 그 얼마 전에 그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들었는데 그러게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저도 패널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포항시에서 4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포항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교수와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를 풀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이 토론회에서 주요 의견은 두 가지로 모아졌는데요. 하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보수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이었고, 또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근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해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 신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건립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이야기로 갈라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기존의 시설을 보완해서 가자가 그렇죠. 있고, 그리고 뭐 새로운 신규로 하자 신규로 있던데. 하는 경우가 이제 네. 490억을 들여서 지하화하고 바이오가스를 한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안은 지금 있는 영산만원 산업시설을 갖다가 2020년 6월이면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네. 그걸 인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 부분을 돈을 한 6, 70억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해서 사용하자라는 안이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민들과의 당초 약속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6월까지 가동을 하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악취라든가 어떤 그런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살고 있는 했거든요. 시민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것도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그러면은 뭐 지금은 제3의 부지에다가 신규 건립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현재 저희 시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20년이 되었는데요. 악취 문제에 늘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년 전부터 시설을 도입한 그 타도시 시설에 가보면은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폐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주요 시설을 모두 지화하고 악취를 포집하는 최신 공법을 채택해서 악취와 미관 문제를 완전히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도입되는 공법은 문화회관이나 전시관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해내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2019년 내년 1월 20일까지 2달간 신청을 받는데요. 대상 지역은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12,000평방미터 정도 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입지에는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민지원기금을 시설비의 10%를 지급토록 하고, 기타 주민 수건사업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엇이든 해결해 드릴 계획입니다. 주민 공모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기존 입지 용역을 통해 선정해 둔 곳과 별도로 적정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의회와 시민 대표 등이 추천해서 임명된 입지 선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지하화하고 그 위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실제로 있나요? 다른 도시가? 지금 안양의 박달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그 넓은 부지에 예. 공원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악취 문제가 또 해결이 되었고, 사실 그게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잘된 그런 행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포항도 이제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지금 어때요? 뭐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원을 하고 있는 마을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공모를 한 고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아마 실질적인 내용을 잘 들여다본다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는 포항시 어딘가에는 또 음식물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은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곰곰이 잘 살펴보시고 어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주민들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음식물 처리장 아유, 이러면 혐오 시설이죠. 지역은 싫어 이러거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지 않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어딘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옛날 같은 민기 현상 아닙니까? 네. 아 우리 마을은 전냐 절대 안 돼라고 하지만 이제 그만한 혜택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주어야 아 우리가 음식물 유치하는 대신에 우리 마을에 이만한 혜택을 보겠다. 정당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시민분들이 짚어보고 그렇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네요. 근데 맞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걸 한다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고 아까 뭐 안양의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릴 기회가 있다면 아마들 생각이 많이 바뀌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에서도 이제 공모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안양 박달 하수정말 쪽에 직접 또 구경도 하시고 직접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살펴보시면은 아마 실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포항시가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과 민간이 제안해서 진행하는 민간 투자 방식 내지는 민간 직접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민간 직접 투자 방식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가 모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를 30% 내지 50%를 지원받게 되고요.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와 민간이 각각 50%를 투자하며 포항시는 부지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처리 시설을 건립되기까지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신규 건립 시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타지로 이송하는 방안 등 다각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감소시키는 감량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 행정이 어떻게 그래도 좀 일관성은 있어 보이셨어요?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하고 부서별로도 다르고 뭐 포항시 행정이 있나요? 있잖아요. 이게 무슨 종합적으로 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은폐수 처리라든가 또 하수정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에서 어떻게 원래 하면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 하수정말 처리장 옆에서 같이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 데이터로도 보면은 하수정말 슬러지와 은폐수 자체를 갖다 희석시켜서 하면은 독성도 많이 완화가 되고 하수정말 처리 시설도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서별 포항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별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따로 놀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좀 망가졌다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따로 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서별로 일이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하수과, 뭐 상수도과 이런 거죠. 네. 좀 합쳐서 하면 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컨트롤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수과에서는 일을 저쪽에서 시설을 만들고 그렇죠. 생수과에서 저쪽에서 일을 만들고 원래 하면은 남부나 북부에 하수정말 처리장이 있으면은 예. 그 부근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장을 짓고 은폐수 처리 시설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네. 돈도 사기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래 하니까 결국 띄엄띄엄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결국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또 효율성은 또 극도로 또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모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러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게 또 문제고 지금 예. 저런 124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저렇게 만드는 60%밖에 가동되지 않는 저런 은폐수 처리 시설을 보면서 과연 포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 형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책임 형쟁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많은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포항시에 통 큰 행정, 통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꼭 이런 음식물 쓰레기나 은폐수 처리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외 터미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바이오매스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포항시 행정이 굉장히 결정에 있어서 주저함이 많아요. 자그마한 민원만 생겨버리면 모든 일들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시민들이 볼 때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을 안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시장님의 결단, 또 시행령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2020년 6월.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대란 논란으로 시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신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립으로 그 해결의 가닥은 잡았지만 아직 신규 시설 건립 입지 선정과 신규 시설 건립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 더 이상은 포항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포항시의 결단력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